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끝없는 그물로 이어진 인드라망인 것처럼 우리 몸도 수없이 많은 신경들로 이어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지탱해온 말초신경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건강에 큰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생긴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말초신경 장애로 인한 다리 따끔거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학에서 보는 근본 치료 원리는 무엇인지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모셔서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모셔볼까요? 어서 오세요. 네, 이번 시간 첫 번째 주제는 다시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말초신경 장애로 인한 다리의 따끔거림입니다. 다리가 따끔거리는데 원인을 아무리 찾아도 원인이 안 나와요. 근데 어느 곳에 가니까 말초신경 장애로 인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말초신경 장애다. 이것은 사실은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물론 말초신경 장애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보면 그럴 때 주는 약을 먹어보면 그때는 덜하는 듯 하는데 약기운이 떨어지면 도로 마찬가지죠. 그건 뭐예요?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말초신경 장애에 의해서도 다리에 따끔거림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제를 말초신경 장애로 인한 다리의 따끔거림, 이런 주제를 잡은 겁니다. 실제로 이런 환자들이 꽤 많아요. 말초신경장애로 인한 다리 따끔거림, 중추신경계로부터 연결되는 말초신경장애로 염증이나 손상 등의 건강 문제가 생긴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다리가 따끔거리는 거예요. 환자가 왔어요. 왜? 다리가 따끔거린다고 해서 왔어요. 근데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느 정형외과를 가니까 말초신경 장애로 인해서 오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라는 거예요. 말초신경 장애의 원인은 대사 이상으로 신경이 죽어가면서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외상 등에 의해서 신경을 다쳐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신경을 다쳐서 오는 경우가 있죠. 또는 너무 준엄한 약, 항암제 등의 약제에 의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당뇨나 암 등의 질환에 의해서 신경이 손상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뇨나 암 같은 질환이 올 정도면 사실 몸을 흡프게 쓴 겁니다. 몸을 너무 흡프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병들이 대개 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신경이 손상돼서 말초신경 장애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초신경 장애의 증상은 매우 다양한 증상을 보이는데요. 아무런 자극 없이 유발되는 지속적인 저린 증상을 수반하는 통증, 이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피부를 건드리거나 손상된 부위를 눌렀을 때 굉장히 불편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외부 온도가 변화하거나 감정의 불안 등에 의해서 유발되는 통증,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개는요, 이 말초신경 장애에서 오는 경우 보면요,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한의학적인 원인에 의해,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그 병의 원인을 찾고 치료하는데 더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초신경 장애에 의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말초신경 장애의 치료는 약물 치료를 항우울제나 항경련제, 신경이완제 등에 의해서 치료를 하지만 사실은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게 현실적입니다. 한의학은 조금 다르게 보고 있는데요. 말초신경장애의 한의학적 치료는 어떻게 그 사람이 생겼는가, 체질이 뭔가, 또 색깔이 어떤가, 맥이 어떤가, 또 증상이 어떤가를 나타나는 이렇게 주변의 증상들이 어떤가를 합의해서 근본적인 원인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원인 치료. 따끔따끔하다는 건 화에서 오는 거니까 화를 다스려 준다든지, 또 간하고 콩팥은 위책이니까 조잡증을 신경성 위장병이라는 조잡증을 치료를 해서 다리 쪽으로 따끔거리는 현상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을 좋게 해주면 간하고 콩팥 기운이 좋아지니까, 또 간하고 콩팥 기운은 위장에서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위책이니까 신경성 소화불량, 신경성 위장병을 치료해주면 다리 쪽으로 따끔거리는 말초 신경장애가 한의학적으로 치료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경락치료. 경락에 이상이 있어요. 경락은 손가락, 발가락, 어떠한 손가락, 발가락에 이상이 있는가를 찾아서 치료하는데 대개 화나 심화나 심장과 연관되는 이런 것은 제5지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로 인해서 우울하면 엄지손가락이 잘 나타나고, 심장과 관련돼서 따끔따끔거리거나 화에 의해서 병이 오는 것은 제5지의 이상이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5지는 심화라고 얘기했죠. 예. 그러면 이제 경락을 치료해주면 말초신경장애가 치료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신경성 소화불량인 조잡을 치료해주면 말초신경장애에 의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한의학적으로. 또 화를 다스려주면 전신적으로 이렇게 따끔거리거나 감각 이상이 오는 경우, 말초신경장애로 오는 경우 이런 화를 다스려주는 이러한 치료를 하면 말초신경장애가 한의학적으로 좋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초신경장애로 인한 다리의 따끔거림은 한의학적으로 그 사람의 생긴 모습이나 안색이나 맥이나 동반되는 증상을 정확하게 캐치해서 그 원인이 뭔가, 어떤 원인에서 왔는가를 찾아내서 한의학적으로 치료하면 말초신경장애로 인한 다리 따끔거림이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말초신경 장애에 의한 다리 따끔거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박사님, 말초신경 장애에 관한 치료 사례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말초신경 장애로 다리가 따끔거리는데 병명은 말초신경 장애라고 얻었지만 이것을 치료하는데 잘 되질 않아서 곰이라는 분이 내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런저런 치료를 해도 잘 안 됐었는데 한방 치료를 받고 나서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효과가 있어서 오늘 소개 말씀 올리는 겁니다. 네, 이 환자의 체질적인 특징이 있었나요? 네. 이 환자는 체질적인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른 체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골이 좀 나왔고 새 가슴, 앞에 가슴이 약간 나온 거죠.
새가슴이면서 좌수의 제5지, 말하자면 왼손의 제5지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또 눈동자가 빛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특징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 이 환자의 체질적인 특징이었습니다. 네, 다른 불편해한 증상들도 궁금합니다. 네, 여러 가지 증상이 있었습니다. 2년 전인가 3년 전서부터 다리 쪽으로 특히 무릎 밑으로 따끔거리면서 무엇이 찌르는 듯한 이러한 아주 기분 나쁜 느낌이 있어서 또 만지기만 해도 이게 따끔거리거나 찌르는 것 같아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 발바닥은 화끈거리는 현상과 따끔거림이 동시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니까 말초 신경장애라고 하면서 약을 주는데 그 약을 먹을 때는 조금 덜하는 듯하나 다시 재발하곤 해서 한방 치료를 위해서 내원한 겁니다. 이분은 우측 귀에서는 이명이라고 해서 소리가 나고 우울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때에 따라서는 잠도 잘 오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불편이 있었고 손발의 관절이 아픈 이러한 통증도 있었고 당뇨약을 17년 먹었고 위장약과 이명약도 들고 있다고 하는 아주 복잡한 그런 환자였습니다. 네, 당뇨에 이명까지 여러 가지 증상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습니까? 한의학적으로 병을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체질적인 특징이죠. 아까 얘기했죠. 환자가 마른 체질이고 새가슴이고 또 관골이 약간 나왔으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체질적인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병의 원인을 이미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환자가 호소하는 무릎 이하의 따끔거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 무릎 이하의 따끔거림을 원인을 알아내려면 체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환자는 새가슴이라는 것은 화가의 가능성이 높다. 말하자면 착하고 예의 바르고 틀림없는데 너무 잘하려고 그러니까 예민해서 즉 화에 의해서 병이 잘 올 수 있는 체질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좌수 제1지가 손톱이 이상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의 경락의 이상을 얘기하는데 특히 심장의 경락의 이상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들, 말랐다는 거, 관골이 나왔다는 거, 이런 것으로 보아서 심장과 화에 의해서 병이 올 수 있는 체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 사람의 병의 특징이 따끔거리거나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이러한 기분 나쁜 현상이 나타나는 것 이런 것으로 보아서 좌수 제5지에 이상이 있을 때 경락병으로 보고 병을 치료할 수 있을 때 쓰는 청리자감탕이라는 약을 투여하였습니다. 네, 한약을 투여한 결과도 궁금합니다. 네, 이 약을 복용하면서 차츰차츰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해서 다리가 많이 편안해졌고 따끔거리는 것이 이제는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중간에 좌족의 제1지에 이상이 와서 감히 사물탕을 조금 쓰기도 했습니다만 속이 쓰리고 입맛이 없다고 그래서 수흑식 청울탕이라는 약을 또 쓰기도 했습니다. 간신은 위책이라 해서 위장의 불편함이 해결되면 다리가 좋아질 것으로 생각해서 소식 청울탕을 투여한 것입니다. 한의학에서 병을 치료할 때는 말초신경장애라는 병명보다 체질적인 특징이라든지 약점 또는 나타나는 증상들의 특징 이런 것에 의해서 흠을 찾아서 흠을 보완해주면
저절로 인체가 정상화돼서 자연스럽게 불편함이 없어지는 것이 한의학적 치료의 특징입니다. 이분이 말초신경장애라는 병명을 얻었지만 생긴 모습이라든지 발이 쑤시고 따끔거리는 이런 현상이라든지 이런 특징적인 것을 봐서 그 흠을 보완해 주니까 치료되었던 아주 중요한 치료 사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심장 옥잼 현상. 이 심장 부위가 옥죄단 말이에요. 이 현상과 난임 이렇습니다. 이것이 난임과 연관돼? 이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제 얘기를 쭉 들어보시면 그것이 치료돼야 난임이 해결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난임 그러면 자궁이나 난소 그와 연관된 여러 가지를 보지 누가 심장을 좋게 해줘야 난임이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임상에서 심장 옥잼 현상을 처리해줬더니 전신 건강이 좋아지면서 난임으로 오래 고생하던 것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오늘 심장 옥잼 현상과 난임 이런 주제로 주제를 잡았던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가 바로 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인 전문 용어로 심장은 군주지간이다. 임금과 같은 장기다. 가장 중요한 장기다. 그래서 군주지간이라고 했습니다. 심장에 이상이 있으면 당연히 이것을 우선적으로 치료해줘야 난임 문제가 해결된다. 난임 문제 해결하려고 자궁 난소 아무리 뒤져봐도 원인이 안 나와. 그런데 심장을 좋게 해주는 그런 치료를 했더니 난임 문제가 슬그머니 해결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억지로 임신이 되는 경우와 이렇게 군주지간인 심장을 좋게 해서 몸이 좋아진 상황에서 아기를 가진 경우 아기가 나중에 태어날 때 어떤 아이가 건강할까는 여러분들이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한의학에서는 군주지간인 가장 중요한 장기인 심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되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이렇습니다. 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의학에서는 자궁을 포 또는 심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연관이 있는 거예요. 심장인데요. 심장인데요. 자궁을 심포라고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옥잼 현상이 잘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또는 체질입니다. 우선 얼굴이 잘 붉어지는 사람, 평소에 얼굴이 붉으스름한 사람, 이런 사람이 대개 심장 두근거림과 옥잼 현상이 잘 나타납니다. 또 코가 작은 남자는 코가 크고 코가 위주로 돼야 되는데 남성이 코가 작아. 이런 사람이 이런 현상이 잘 나타납니다. 두근거림과 옥잼 현상이. 남자건 여자건 곱슬머리인 사람이 이런 심장 두근거림과 심장 옥잼 현상이 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해서
심구작통이라고 해서 명치 끝이 아프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눈썹이 진한 남성. 원래 여성은 눈썹이 진해야 좋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남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성 중에서도 좀 진한 사람은 그만큼 섬세하고 노력하고 또 생각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심장 두근거림과 심장 옥잼이 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코가 크고 돌출한 여성, 코가 크면서도 이렇게 오똑하게 솟았단 말이에요. 이런 여성들이 심장 두근거림과 옥잼 현상이 잘 나타나요. 그럼 이런 사람이 이런 게 나타났을 때 그 어떤 것이 원인이냐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 다르더라고요. 다 달라요. 코가 크고 돌출한 사람이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의 치료법과 얼굴이 붉은 사람이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의 치료법과 곱슬머리인 사람이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의 치료법 다 다르더라고요. 이게 한의학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 형생맥증을 합의된다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어떠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떠한 모양으로 생겼고 색깔이 어떻고 또 동반되는 증상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치료법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 난임시 우선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증상이 있습니다. 가슴은 뭐예요? 심폐가 거하는 곳이잖아요. 엔진. 이걸 좋게 해줘야 돼요. 근데 엔진이 좋지 않은 사람 대개 보면 어떠냐면요. 손이 노래요. 손바닥이. 그 손바닥 노란 거를 치료해주면 엔진이 좋아지면서 임신이 탁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맥을 할 때 맥만 보는 게 아니라 맥동수만 세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이 어떤가, 손등이 어떤가, 손가락의 모양이 어떤가 그런 걸 다 살펴가지고 난임의 원인을 찾는 거예요. 소화장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장에 문제가 있으면 자궁에 이상이 옵니다. 자궁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임신을 하면 자궁 임신하는데 입덧을 해요. 소화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위장과 연관되는 거예요. 생리통이나 생리불순이 있을 때는 이것을 해결해 줘야 돼요. 우선적으로. 또 냉대야가 심한 경우에는 이게 또 임신이 안 돼요. 냉대야가 심한 경우는. 또 생각이 많은 경우 이것도 우리가 난임을 해결하려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밖에 또 많아요. 이만큼 난임이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한의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포가 하나면 자식이 없다. 이렇게 딱 표현은 자식이 없다 이랬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포가 하나면 자궁이 찬 것은 그만큼 난임 문제 해결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가 혈보다 성하면 자식이 없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가 혈보다 성하면 여자는 피가 위주예요. 근데 너무 기가 위주로 생긴 사람, 너무 남성같이 활달한 사람, 근데 원인이 안 나와요. 임신을 하려고 하는데 임신이 안 돼요. 그럴 경우에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기를 꺾어주고 혈을 조양시켜주는, 좋게 해주는 치료를 하면 난임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한산이 오래되면 자식을 낳지 못한다. 아유, 어떻게 자식을 낳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냉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냉하니까 순환이 안 돼요. 이거는 아랫배, 옆구리, 허리 이거는 아무리 검사해도 안 나와요. 근데 이거는 자궁이 냉해서 나타나는 상황이에요. 그걸 한산이라고 그래요. 남자는 신이 넉넉해요. 남자도 너무 성생활을 자주 하면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잘 될 것 같죠. 오히려 안 돼요.
그래서 때를 맞춰서 알맞을 때, 그 때를 맞춰서 해라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말하자면 배란도 임신이 되는 배란이 따로 있더라, 이런 뜻이 됩니다. 함부로 성교하지 마라. 성생활을 자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음열이 쇠하면이 무슨 뜻이냐? 바로 엉덩이가 너무 작거나 너무 빼짝 마르거나 가슴이 없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기름이 자궁에 가득 넘치면 배가 막 나오고 너무 살이 쪘고 이 기름이 자궁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도 임신이 안 돼. 왜? 썩어버려요. 음열이 부족하면 어때요? 말라 비틀어져요. 영양분을 못 받아서. 아까 한산이라든지 자궁이 참 어때요? 얼어 죽어요. 칠정에 상해요. 말하자면 밭이 안정돼야 임신이 되는 거예요. 밭이 정신적으로 불안해요. 난임이 해결이 안 됩니다. 이와 같이 난임 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심장 옥죄임 현상을 해결해 주면 난임 문제가 해결된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박사님의 두 번째 강의 주제는 심장 옥죄임과 난임이었습니다. 박사님, 심장이 옥죄이는 것을 치료하니까 임신에 성공한 경우가 있다면서요? 네, 30대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임신을 원해서 내원을 했는데요. 사실 난임 때문에 2년 동안 여러 가지 방법들을 했는데 성공이 되질 않고 내원했는데 보니까 심장 옥죄는 이러한 현상이 있어서 이분은 이 병을 먼저 고치고 몸이 좋아져야 난임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그 말을 듣고 심장 옥죄는 이런 현상, 심장을 누가 이렇게 꽉 잡는 이런 현상을 치료해 줬더니 이 현상이 좋아지면서 난임까지 해결됐던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네, 임신도 임신이지만 심장병을 먼저 고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군요. 네, 바로 심장은 인신의 가장 으뜸이 되는 군주기관이라고 해서 중요한 장기가 되겠습니다. 심장은 엔진에 해당되죠. 그런데 이것이 고장났는데 자궁이 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적어지죠. 그러니까 자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엔진을 좋게 해서 난임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설령 임신이 심장을 좋게 하지 않고 어쩌다 임신이 된다 하더라도 이 심장을 좋게 해주는, 엔진을 좋게 해주는 치료를 받지 않고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건강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제 말을 듣고 심장의 증상이 나쁜 증상이 있는 것을 해결해주고 또 이것을 만약에 해결하지 않았으면 이 여성이 임신을 했더라도 심장이 계속 부담이 돼서 아마 유지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심장 두근거리는 것과 옥죄는 현상을 우선 치료해 주니까 먼저 몸이 좋아지면서 바로 난임이 해결되는 그러한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이 설명을 듣고 흔쾌히 승낙을 해서 감히 해올 화중탕이라는 약을 투여했는데 이 약이 바로 심장을 좋게 해주는 그러한 약이 되겠습니다. 네, 한약 이름도 참 긴데요. 감히 해울 화중탕. 맞아요. 이 한약을 투여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감히 해올 화중탕입니다. 해올 화중탕이라는 약에다가
그 사람의 체질에 맞게끔 가감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 약은 심장이 두근거리고 쓰리고 누가 내 심장을 옥죄는 것 같은 증상이 있을 때, 특히 이런 현상이 낮에도 있지만 밤에 이런 현상이 더 심각할 때 아주 기가 막힌 명처방이 되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병을 치료할 때 같은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낮에 이런 증상이 심하냐 밤에 이런 증상이 심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감이 해울화중탕은 이러한 증상들이 밤에 심한, 밤에 가슴이 옥죄거나 밤에 숨을 안 쉬어지거나 밤에 심장이 답답하거나 두근거려서 잠을 못 잘 경우에 그 심장을 좋게 해주고 심장이 그렇게 되는 원인을 치료해주는 그러한 약이 되는데, 이 약을 먹고 나서부터 그렇게 편하게 잠을 자고 바로 이 약을 먹고 나서 임신에 성공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 한약을 복용한 후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 한약을 복용하면서부터 한 제 한 제 먹을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현상, 불안한 현상이 좋아졌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진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스트레스를 받은 후에 응급실까지 갔다고 했습니다. 심장 끝이 너무 아프고 어지럼증도 심하고 이것이 저녁 때쯤 시작돼서 밤에서 새벽으로 살갗이 벗겨져 쓰라리는 것처럼 고통스럽다가 그래도 한약을 복용하니까 가볍게 나타나긴 했지만 이런 현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조금 피로하면 어지럽고 입술이 마르고 마른 기침이 나면서 그래도 평소에 심장이 답답하거나 불편한 감이 이 한약을 복용하면서 더 많이 덜해져서 참을 만한 수준이었으나 그래도 불편하다고 하면서 내원을 한 것입니다. 네, 한약을 계속 복용을 하다가 갑자기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 네. 이유도 궁금한데요. 네, 바로 그겁니다. 한약은 진통제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장 운동을 하기 때문에 더했다 덜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그만큼 입은 심장 질환이 심각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습니까? 네, 한 제 한 제 약을 쓰면서 총 5제를 복용 후에는 모든 증상이 좋아져서 임신 시도를 하는데 부부 생활 시에 건조하다는 이러한 현상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궁 근종과 유방에 혹이 많아서 신경이 쓰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답답한 것은 많이 없어져서 좋으나 이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매우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떤 처방을 내려주셨나요? 네, 바로 생식기 건조증, 질건조증이죠. 이런 현상이 없어져야 임신도 잘 되고 부부생활도 행복한 겁니다. 이럴 때 한의학에서는 감이 귀비탕이라는 약을 쓰는데 이것은 사료 과다를 없애서 질건조증을 치료하는데 명처방입니다. 이 약을 쓰면 임신도 잘 되는데 이 여성도 이 약을 복용하고 임신했으며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는 데까지 성공한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 고맙습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말초신경 장애로 인한 다리 따끔거림, 심장 옥죄임과 난임 이 2가지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00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생긴 대로 건강톡톡은 다음 주 이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